수호제기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고전 수필이죠. 고전 수필이고요. 수필, 현대 수필, 고전 수필 전체적으로 표현하려는 내용 방식은 똑같아. 본인의 경험, 체험이 나오고 그 경험을 함으로써 깨달은 교훈들, 그런 것들을 쓰는 거죠. 그리고 고전 수필은 기나 설 등이 이제 종류가 있는데 수호제 기록한 거예요. 수호제라는 이제 나오죠. 서재 형님이 서재에 붙은 그 서재의 이름인데 방 이름인데 그 수호제라는 의미에 대해서 곱씹어 보면서 정약용이 본인의 이제 경험, 과거 회상하면서 수호제라는 게 처음에 뭔 뜻인지 몰랐는데 나를 왜 지켜야 하지? 몰랐는데 이 세상에 지켜야 할 건 나뿐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서 쓴 기록이다. 그래서 수호제기라는 그런 고전 수필 갈래인 거죠. 그치? 내용 자체를 일단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수오제, 즉 나를 지키는 집은 큰형님이 자신의 서재에 붙인 이름이다. 나는 처음에 그 이름을 보고 의아하게 여기며 나와 단단히 맺어져 서로 따를 수 없기로는 나보다 더한 게 없는데, 그러니까 나를 왜 지켜야 하지를 몰랐던 거지. 나는 난데 내가 어떻게 날 떠나지? 라고 생각했던 거죠. 비록 나를 지키지 않는다 한들 나가 뭐 어디로 갈 것인가? 이상하네? 라고 생각을 했었다. 이걸 보면서. 자, 장기로 귀양 온 이후 이 정약용의 귀양 스토리는 이 자습서라든지 교과서에 뒤에 보시면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 그거 먼저 한번 볼까? 어디냐?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정약용이 이제 신유밖에 그 이제 천주교를 굉장히 탄압했잖아요, 조선이. 그치? 거기에 이제 연루돼서 기양을 가게 된 거야. 형제랑 친구 다 이제 연루된 사람들 다 죽고 잃고 이제 고향을 떠나가지고 멀리 포항에 이제 유배를 가게 됐죠. 거기서 혼자 고통과 고독을 견뎌야 했어. 그러니까 여태까지 내가 살아왔던 인생을 쭉 돌아봤을 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큰 형님만이 홀로 귀향을 안 오고 잘 본가에 계시는데 나랑 둘째 형님은 귀향 갔단 말이야.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뭐가 문제고 큰 형님은 뭘 잘 지켰길래 거기 계신 걸까?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자아성찰을 한 거죠. 그랬더니 나를 지키는 게 결국 제일 중요한 거구나 라는 걸 이제 깨달은 거지. 스스로 이제 성찰하면서 지난 40년의 인생이 진정한 나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시간이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지. 그래서 진정한 날 찾을 기회가 이제 주어진 것이다. 이 귀향지에 와서 그 이후에 그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서 살게 된 그런 깨달음을 적은 수필입니다. 귀양 온 이후에 홀로 지내면서 생각이 깊어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의문점에 대해 환히 깨달을 수 있었다. 나는 벌떡 일어나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나를 왜 지켜야 하는지 몰랐어. 나는 난데 나를 안 지킨다고 해서 내가 어디로 가나? 모르겠네. 나를 왜 지켜야 하네? 몰랐어. 근데 이제 귀양 온 이후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깨달은 거지. 나를 왜 지켜야 하는지. 그래서 그 깨달음을 쭉 쓴 겁니다. 자, 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본인이 스스로 깨달음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보면 지금 계속 질문이거든. 있겠는가? 없다. 있겠는가? 없다. 자문자답하고 있어. 자문자답. 스스로 묻고 답하는 거지. 없네. 이럴 필요가 없네. 이 천하 만물들은 다 지킬 필요가 없네. 지켜야 할 것은 나뿐이네. 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어내기 위해서 자문자답하는 구간입니다. 보세요. 천하 만물 중에 지켜야 할 것은 오직 나뿐이다. 왜냐면 천하 만물 중에 첫 번째 밭을 땅인데 그걸 지고 도망갈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니 밭은 지킬 필요가 없어. 집을 누가 지고 달아날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집도 지킬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가져갈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내 동산에 있는 꽃나무, 과실, 나무들 뽑아갈 수 있나? 나무 뿌리는 땅속에 박혀있는데? 없어. 내 책들 훔쳐가서 없애버릴 수 있나? 성현의 경전이라는 것은 세상에 다 퍼져서 너무 흔한데 그걸 누가 능히 없앨 수가 있겠는가? 내 옷과 양식, 도둑질해서 가져간다 한들 나를 궁색하게 만들 수가 있겠냐? 천하의 옷이 다 내 옷이 될 수가 있고 천하의 곡식이 다 내 양식이 될 수가 있는데 그냥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책과 옷과 양식을 훔쳐간다 해도 책 새로 사면 그만. 옷과 양식 새로 실로 만들어서 새로 곡식 사가지고 하면 그만. 그지? 그러니까 천하의 곡식 다 내 양식 될 수 있어. 도둑이 비록 훔쳐간다 한들 그냥 하나 두 개에 불과할 터 천하의 모든 옷과 곡식을 다 없앨 수는 없어. 따라서 천하 만물 중에 꼭 지켜야만 하는 것은 없다. 그러나 뭐는 지켜야 돼? 나.
유독 이 나라는 것은 이 나의 성품이 어때? 달아나기를 잘해. 출입이 무상해. 언제 나갔는지 언제 들어왔는지 잘 몰라. 그리고 잘 나가. 이게 나의 특성이에요. 그리고 아주 친밀하게 붙어 있어서 배반하지 못할 것 같지만 잠시라도 살피지 않으면은 나가버려. 계속 어디 가. 어떻게 어느 곳으로 가냐? 이익으로 꼬시면 떠나가고, 위험과 재앙으로 겁주면 떠나가고, 질탕한 음악 소리 들어가면 떠나가고, 미인의 예쁜 얼굴 요행만 자태만 봐도 떠나간대. 자, 지금 하나하나 어떤 걸로 떠나가는지를 열거한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이 나라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떠나가게 된다를 얘기하는 거야. 그지? 근데 한 번 떠나면 돌아올 줄을 몰라. 붙잡아 만류할 수가 없어. 언제 가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잡을 수도 없고, 나가면 돌아오지도 않고, 그게 나야, 나. 그러므로 천하 만물 중에 잃어버리기 쉬운 것으로는 나보다 더한 것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꽁꽁 묶고 자물쇠로 잠가서 나를 굳게 지켜야 돼. 자, 결국 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나의 본성이거든요. 본성. 내가 책 읽기를 좋아하고 공부하는 걸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베풀 줄 알고 굉장히 착한 인성을 가진 사람인 그 본성. 근데 그 본성이 누가 이렇게 막 돈을 준대. 그럼 거기 이익에 약간 유혹해가지고 조금 사기를 칠 수도 있는 거고, 나도 모르게. 그리고 나는 조금 그런 막 양아치들 일진들과 놀고 싶지 않은데 어느 순간 물들어 버려가지고 내가 그렇게 막 담배를 피고 그럴 수도 있는 거다,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런 게 나를 잃는 순간들인 거예요. 나의 본성과 나의 원래 성격에 맞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게 다 나를 잃는 순간인 거야. 그런 나의 그런 본성을 잘 지켜야 돼. 그런 나의 본성에 빠져나가고 없어. 그러면 그냥 겉으로 보이는 이 나의 현상적 자아만 있는 것 뿐이에요. 그 지켜야 하는 잘 나가는 이 본성은 본질적 자아인 거지. 결국 나만이 가진 나의 특성인 이 본질적 자아를 잘 지켜야 해. 라는 그런 깨달음인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 자아라는 거를 잘 꽁꽁 묶고 자물쇠를 잠가고 지켜야 돼 라고 하는 거는 비유적인 표현이지. 그만큼 정말 잘 간수를 해야 한다 라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비유. 자,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과거 성찰을 시작해. 나는 이 본질적 자아 나를 못 지켜서 이렇게 유배로 오게 됐구나. 내가 왜 본질적 자아를 못 지켰었는지 과거 반성을 합니다. 나는 이 나라는 것을 허투루 간수했다가 나를 잃은 사람이다. 어렸을 때 과거 시험을 좋게 여겨 그 공부에 빠져있던 것이 10년이다. 자, 과거 공부한 거, 과거 시험 공부를 왜 하죠? 벼슬, 관직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이게 시험을 위한 공부인 거지. 나 자체를 수양하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시험 붙어서 관직 벼슬 하고 싶어서 한 공부. 그것도 나를 잃은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10년이. 10년 동안 공부를 했어. 그래서 마침내 조정의 벼슬아치가 돼서 사무관대에 도포를 입고 백조를 미친 듯 각벽에 돌아다니면서 12년을 보냈어. 이게 뭔 말이에요? 12년 동안 견직살이, 벼슬살이 했어. 22년 동안 이제 나를 잃었던 시간인 거죠. 그게 좋아 보여서. 그런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나라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이 좋아 보여서 그것만 쫓았다가 그게 나를 잃었던 시간인 거지. 근데 그러다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 친척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 한강 건너고 세대 넘어서 아득한 바닷가 대나무 숲이 있는 곳에 이르러서야 멈추게 됐다. 어디요 이게? 지금 귀양 온 장기. 귀양 와서야 그걸 이런 쓸모없는 시간이 다 이제 멈추게 됐다. 이때 나도 내가 잃었던 그 본질적 다양한 나도 땀을 흘리고 숨을 몰아쉬며 허둥지둥 발 뒤꿈치를 쫓아 함께 이곳에 오게 됐다. 나는 그러니까 얘가 잃어버렸던 거지. 잃어버렸다가 지금 여기 와서야 되찾게 되었다. 나는 나에게 말해. 이거 자체가 자아성찰이죠. 마치 거울에 있는 나한테 얘기하는 듯이 본인을 객관적으로 보고 얘기를 거는 거야. 마치 제3자인 척. 영혼 분리해서 제3자인 척 내가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지. 객관적으로 자아성찰하는, 반성하는 좀 단계인 거죠. 본인한테 묻는 거예요. 너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왔니? 홀려서 왔니? 뭐 바다 신이 불러서 왔니? 너희 가족이랑 이웃이 원래 있던 곳에 있는데 너는 왜 거기로 돌아가지 않니? 라고 묻는 거지. 그러나 나는 이 본질적 자아는 멍하니 꼼짝도 않고 돌아갈 줄을 몰랐다. 그 안색을 보니 마치 얽매인 게 있어 돌아가려 해도 돌아갈 수 없는 듯 했다. 그래서 나를 붙잡아 함께 머무르게 되었다. 결국 귀양 와서야 잃었던 본질적 자아를 찾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잃어버리지 않게 잘 지키는 게 중요함을 이제 깨달은 거죠. 그치? 이 무렵 둘째 형님 또한 나를 잃고 남의 섬으로 귀양 갔어. 역시 나를 붙잡아 함께 그곳에 머무르게 되었다. 아, 둘째 형님도 귀양 와서야 나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네. 그지? 유독 큰형님만이 나를 잃지 않고 편안하게 수호제의 단정에 앉아 계신다. 본디부터 지키는 바가 있어 나를 잃지 않으신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것이야말로 큰형님이 자신의 서재 이름을 수오라고 붙이신 까닭일 것이다. 자, 일찍이 큰형님이 말씀하셨다. 큰형님의 말을 인용했죠. 큰형님이 뭐라고 하셨나? 아버지께서 나의 자를 태현이라고 하셨다. 이런 뜻이죠. 어렸을 때 부르는 이름이에요. 자, 나는 홀로 나의 태연을 지키려고 서재 이름을 수오라고 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나의 태연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태연이 뭐야? 어렸을 때의 이름. 그러니까 어렸을 때의 본성인 나. 정말 본질적인 나의 모습. 그쵸? 왜 우리가 인간이 나이 들고 살아가면서 사회에 좀 찌들면서 나의 본성을 조금 잃고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있잖아. 근데 어렸을 때는 어때요? 굉장히 순수하잖아. 순수한 그런 나의 본성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뜻이야. 그게 수오죠. 나를 지키는 거. 이해됐나요? 저희 큰형님이 이 수호 이름 지은 뜻을 말씀해 주신 그 대사를 인용을 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맹자의 말도 인용합니다. 맹자 누구예요? 정말 위대한 성현이시죠. 유교 교리를 공부할 때 근본 공자 맹자. 이 맹자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본인의 이 생각이 맹자와 똑같이 얘기했거든. 그치? 자기의 생각의 주장에 조금 더 설득력을 부여하는 거죠. 맹자가 뭐라 했어? 무엇을 지키는 것이 큰일인가? 자신을 지키는 것이 큰일이다 라고 하셨는데, 참되도다 그 말씀이요. 도치법이죠. 그 말씀 참되다 이렇게 안 하고 참되다 그 말씀이요 라고 했으니까 도치법을 이용해서 맹자의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또 맹자도 자기랑 똑같이 자신을 나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말을 했잖아. 그러니까 그 정약용 글쓴이 생각과 주장이 맞다라는 설득력을 부여하는 용도로 인용을 했습니다. 마지막 드디어 내 생각을 써서 큰형님께 보여드리고 이 수호제의 기록한 문서로 삼겠다 라는 게 수호제기의 내용입니다. 이거를 항상 고등학교 1학년 때 보통 학생들이 배우게 되는데 17살의 시선으로서는 완벽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기는 해. 여러분들이 막 현상적 자, 본질적 자, 나를 잊는 게 뭐야? 이러고 엄청 헷갈려 하더라고요. 네, 아까 얘기했듯이 어렸을 때 순수한 본질, 나의 본성 그런 거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해. 그게 나를 지키는 거야. 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카톡으로 질문을 하길 바랍니다.